네,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이 당시 상황을 공개하는 모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군인들이 이제 국방과 군사 사항을 외부에 발표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물론 지금 계엄 사태라는 게 굉장히 엄중하고 좀 이례적인 사태이다 보니까 군 장성들이 그 사실관계를 따지는 자리에서 잇따라 폭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밀에 대한 폭로들이 어떻게 보세요? 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일단 군인들은 군복무기본법 16조에 의해서 군사 관련 사항을 대외에 공표할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군 홍보훈령 20조에 따르면 대외에 군 관련 사항을 발표할 때도 역시 관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비상시국에 각자 도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크게 위증이죠, 위증. 거짓말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밝히지 말아야 될 사항을 마구 밝히는 행태죠. 특히 군사시설에 관해서는 뭐 육하원칙에서 한 가지라도 나오면 평시에는 그건 군사 보안 유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사령관 등 특히 중요 위치에 있는 사령관들이 국회에 가서 국방위원장, 즉 국회 국방위원장이 제지를 하는데도 계엄사령관이 계속 발표를 함으로써 이 중계방송을 끄는 정도까지 지금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군의 생명은 안보잖아요. 보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군 간부들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군 내에 기밀인 공간을 공개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정보사 요원들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군 기강에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이런 해이를 우려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50만 우리 군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방 예산이 지금 61조 원으로 채택절조고 우리 5천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군인데 이 비상시국이 되다 보니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야당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중에 자신들이 면피를 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는 과정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군사 기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이 자체만도 이거는 조사 및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군의 주요 지휘관들의 이런 행태는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휘부 공백 사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군 수뇌부들이 직을 잃거나 직무 정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도발 또 유사시 군 수뇌부 누구의 명령 따라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적이 있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네, 6.25 이후에 뭐 가장 위험한 시국이라고 합니다. 뭐 과거에도 이런 사태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군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군사 명령 체계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군수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이제 내란 수계로 조사 대상이 되고 또 일단 이선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헌법 74조에 의한 군 통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또 국방장관은 구속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이 다 조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정말로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손은 누가 키우냐는 말을 하죠. 여러 가지 어렵지만 특히 일선 부대, 전방에 있는 부대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장병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명령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일선 특히 전방부대 사단장들은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부하 장병들을 정확하게 지휘 감독하면서 정해진 훈련을 함으로써 북한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안부와 경찰 수뇌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백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치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장 또 경찰청장이 지금 조사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명령 지휘계통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 수도 치안 또 전국 치안 상황이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거는 이제 국내 범죄 발생 예방과 관련이 있는데 일단은 각 지방 경찰청장들이 책임하에서 각 지역의 치안 상황을 최대한 체크하고 점검하고 대응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북한의 대남 상황을 공개하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사태와 관련해서 상세한 보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사진도 일주일 만에 공개가 됐어요. 북한이 보도를 네.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왜 침묵을 지느냐는 많은 이제 예. 관측이 있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보도했을 때 자기네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날 것인가를 관망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21장의 사진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남측을 압의거한 예.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함으로써 자신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공개해도 문제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진을 21장 공개한 걸 보면 주로 군 부대들이 이동하는 장면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뭐 군 부대에 저항을 하거나 또 막거나 이런 것은 북한 체제에서 굉장히 낯설은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북한 체제에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공개했을 경우는 체제 유지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 내부의 혼란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대남 심리전 분열 공작이 저는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의 혼란이 계속되는 한은 북한의 이런 분열 공작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미국과의 관계도 좀 살펴볼게요. 미국 이제 트럼프 당선인 내년 1월에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1월 취임 이후에 미 의회, 주한미군과의 그런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법안 이런 게 통과가 될지 합의가 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려요. 주한미군의 그 주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저희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트럼프 리스크인데 방위비 협상과 맞물린 주한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사이에 미국 상하원 단일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안이라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하원이 합동으로 주한미군을 2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네. 워싱턴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은 한숨 돌립니다. 사실은 이거는 상원의 결정이 중요하고요. 또 지금 현재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상태에서 공화당도 이 28,500명을 이제 확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자의적으로 행동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그널을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로서는 이제 안심이 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이번 비상기금 시절에서 다소 흔들리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9일에 도쿄에서 한미일 국방 관계자들이 회의를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시그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빠른 속도로 한미 동맹이 이제 복원돼서 한미 연합사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이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군은 흐트러짐 없는 행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